예, 안녕하세요.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은 학폭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폭위가 열릴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, 이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.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유인, 명예훼손, 모욕, 공갈, 강요,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형사 범죄보다 개념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사범죄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범죄는 이렇게 이게 학교 폭력의 그 범위고 이게 형사범죄 범위라면 요런 범위들이 있습니다. 즉 형사범죄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, 학폭위 준비해야 할 것 한번 보겠습니다. 학교 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해부된 경우 우선은 피해 관련 학생, 가해 관련 학생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피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,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에게 내렸으면 하는 조치, 학폭위에서 가해 관련 학생에게 내렸으면 하는 조치,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학폭에 출석해야 됩니다. 이거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 학폭에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폭에 출석해야 됩니다. 해서 진술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구나. 말 그대로 글로 보는 거랑 말로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학교 폭력 사실 등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학폭위는 이제 저도 위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학폭이 들어와셔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대답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. 학생 얘기를 들으려고 그 자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학생한테 진술을 하게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겁니다. 부모님들이 대답하면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하고 학생들 얘기 들을 겁니다.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.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만한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또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. 즉 억울하게 학교 폭력의 사안으로 신고된 경우랑 학교 폭력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억울한 경우에는 CCTV 영상, 즉 학교 폭력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CCTV 영상, 주변 학생들의 진술,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학폭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특히나 억울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이제 의견서도 잘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석하셔서도 진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한편 반성문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이 낮고 반성 정도, 화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서 어필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의견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면 가해 학생한테 조치를 낼 때 위원님들이 요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, 반성 정도, 화해 정도 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말 그대로 학생에게 이제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거 의견서 각 사안에 맞게 각 법률적인 주장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뭐 3호 이하의 조치를 해달라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해야 됩니다. 왜 3호 이하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3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학폭 생기부 기재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학폭에 참석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구나, 우발적으로 그랬구나, 고의적인 건 아니었구나,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자면 학교 폭력 사안이 학폭이 회부된 경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있습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뭐 회부됐으면 좀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준비를 해야 되고 학폭위 같은 경우는 또 학폭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뭐 형사재판이나 뭐 아니면 일반 민사재판, 행정이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. 재판이랑 다르고 또 그런 그 말 그대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게 되면 이거를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결과를 바꾸려면은 학폭위 준비하는 거에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노력은 필요하고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안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폭위부터 좀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결과 잘 나오면 그 결과가 크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바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학폭위 단계부터 좀 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변호사님들 다 도움을 받습니다. 피해 관련 학생이든 가해 관련 학생이든 모두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제가 또 2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, 대한변협에서 학폭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,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학교폭 전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님 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.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현재 학교폭력대책시위원회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지 2가지 꼭 확인하셔서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,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